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가 됐고 연내 추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해외 쪽 정책.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논의 뭐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 내용에서 몇 가지 또 긍정적인 어떤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나왔죠. 이 점도 국내외적으로 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악재성 뉴스들이 좀 며칠 동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자체는 오히려 뭐 다른 쪽 국면에서 보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악재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에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했고 개인이 양시장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 집중적으로 두 주체가 매수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매수한 합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업종이 지수를 견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반도체 이외에도 뭐 증권주,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중국 소비주, 보통 이제 엔터나 화장품 이런 거, 그리고 카지노 이런 걸 중국 소비주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근데 하락한 나라도 적지 않았어요. 뭐 올라간 나라가 일본, 우리, 대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팔고 보자. 예, 현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실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자라고 이제 신중하게 갔고, 이제 반면 이제 우리나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좀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향후에 보면 어차피 뭐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인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살짝 빠졌다가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부진한 나라가 있긴 하지만 뭐 큰 줄기를 보면 뭐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세론, 뭐 그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뭐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어제 하락한 거 이상 올라가면서 3,461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오전에 이제 밀고 올라가고 1시 이후부터는 이렇게 큰 변화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1시 이후에 한번 차익이 물려 나오면서 밀렸다가 이제 회복시켜 놓고 거기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그냥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장 후반부에 소형주 지수와 중형주 지수가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계속 가나 보다, 이러면 안 오른 종목군들 이거라도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쨌든 합류는 해야겠고, 근데 대형주는 좀 부담되고 중형주,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붙으면서 지금 딸려서 참여하는 일종의 포모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그런 뭐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종가가 이제 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특이한 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승폭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1.28% 올라갔는데 중형주가 1.64%, 소형주가 1.36%.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뭐 중형주가 일방적으로 높거나 대형주가 일방적으로 높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비슷했거든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예탁금이 늘어났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 예탁금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이 예탁금으로 이틀 후에 입금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 예금 자금이 이제 좀 불어난 거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현금이 생긴 거잖아요. 현금을 확보했던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의 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붙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밀리지 않는,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포모, 안 오른 게 뭐가 있지, 덜 오른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서는 금리 말고는 국내 정책으로는 이 뉴스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증권사 센터장들 만나서 이제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추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없애도록 진행하고 있고 꽤 진척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갈 거다. 그러면서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자금이 이제 자본시장, 뭐 자본시장은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거죠. 뭐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게 부동산만큼의 어떤 유용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인식으로는 영원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뭐 제목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는 국장 복귀, 그러니까 해외 쪽에 나간 자금을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증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 정책이 계속해서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오늘 하이닉스가 이게 이제 PBR 밴드 상단을 막 뚫고 나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점프 운동을 하다가 그 점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닿으면 이제 딱 그만큼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예 천장을 뚫어버리면서 그냥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강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AI 산업의 확장성이 생각보다 크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AI가 뭐 챗 GPT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분야, 제약 바이오 분야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분야가 되게 넓어질 수 있겠고, 그게 넓어지게 될 때 얼마만큼의 또 수요가 폭발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주력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좀 발목 잡았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낸드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SSD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막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또 서스케하나인가 뭐 거기서 목표 주가 $200짜리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웬만하면 가나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살짝 악재가 된 게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 구매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구매하기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상용으로 대부분 생각은 하던데, 뭐 중국 자체 칩이 성능이 그만큼 된다 하더라도 아직 엔비디아만큼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물론 뭐 TSMC도 반독점으로 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안 걸리는 건 우리나라만 안 걸리나?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걸로 일단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반도체를 끌어올린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 외에는 보면 좀 소부장 중에서 안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최근에 좀 붙어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갔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원익 IPS나 유니셈이나 뭐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붙으면서 좀 확산이 되는 업종 내 소부장에선 그런 모습이 있고, 다음에 제가 오늘 증권업종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 3일 조정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가 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수 영향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증권업종이 3일 연속 조정 나오지 않고 플러스 냈다라는 점은 또 나름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자리긴 한데, 이게 자동차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이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 왜냐하면 역사상으로 역대 보면 자동차주는 강세장에서 지수보다 늘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다라는 어떤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 합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역사적으로, 증시 역사적으로 상당히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이슈가 너무 좀 워낙 세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좀 쉽게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지수를 34포인트 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전체 지수 상승폭의 70%였거든요. 거의 뭐 두 종목이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로봇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수급에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초반에 좀 매도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수로 바뀌고 이제 쭉 올렸는데, 이게 매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일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매수한 게 덜어 있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사실상 전기전자만 샀다. 그리고 이제 기관도 역시 전기전자만 매수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은 반도체 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매수한 거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4천억 샀거든요. 전체 매수한 것보다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조금이긴 한데 사실상 삼성전자
그러니까 4천억인데 그 다음 종목이 350억짜리잖아요. 360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집중했구나라는 거고, 매도는 조방원. 예, 조방원 쪽에 지금 매도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삼성전자,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 다음에 LG전자, 하이닉스. 예, 이렇게 샀고,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주 좀 사들인 게 지금 특징이었고, 역시 뭐, 원전주라든가, 뭐, 근데 이 기관은 또 자동차 매도, 외국인들은 자동차 매수 이렇게 약간 갈렸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이제 로봇이 좀 눈에 띄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골라 담았고, 기관은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반도체 사는데, 이 순위 아래쪽도 반도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오늘 다우가 올라가긴 했는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은 못 올랐잖아요.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좀 악재성 재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장주로서 노릇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시장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강세장이냐 아니면 이제 반도체만 가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들의 어떤 판단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만 가는 것보다 주도주로서 반도체, 그러니까 금반지가 가고 나머지가 이제 좀 보조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눌린 종목들 있죠. 예, 좀 눌려있는 대형주들, 업종들, 이런 것들에서 순환매가 하나 정도는 좀 붙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눌린 종목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어떤 게 중요했냐면, 그 미증시에서 이게 점도표, 그러니까 올해 금리 2번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뭐 의견이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의견은 맨날 달라요. 예, 그 연준의 의견은 맨날 다른 거기 때문에 연준의 의견이 뭐 갈라선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뭔가 불확실성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올해 금리 2번 내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침에도 보여드렸던 차트긴 합니다만은 이게 올해 성장 전망을 높였거든요. 예, 성장 전망을 올해 내년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전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거의 고정을 했고, 물론 이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높이긴 했지만, 근데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이 제자리인데 금리를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론으로는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차트대로면 이대로면 이제 예방적 금리 인하가 맞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압박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은 어쨌든 워낙 좀 약간 과열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같이 계속 맞고 이러기는 어렵고, 치고받고라는 표현을 제가 아침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결국엔 이제 주도주장으로 봐야 돼서 업종별,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는 이제 일정한 비중, 뭐 그 정도로 좀 적당하게 분산해 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